근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도덕경에 보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이렇게. 그래서 음양이라는 거는 이 기가 이 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이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우주. 태초의 우주를 무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무극에 일이 생겼다. 이런 기를 말하는 기가 생겼다. 무극의 에너지가 최초의 힘이 생겼다. 그 힘이 얘를 돌리겠죠. 돌린다. 움직임을 만드는 거지. 그럼 얘가 돌아간다. 계속 돌아간다. 계속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원심분리 현상이 일어나겠죠. 구심력과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는 거죠. 몇 억 년을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아가면 가속도 하고 있고. 그러면 경청지기. 가볍고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중탁지기. 무겁고 탁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가볍고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오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되는 거죠. 이게 땅이 된다. 세상이 이렇게 음과 양으로 나눠진다. 음과 양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음과 양으로 나른 이 상태에 고정되어 있으면 세계가 만들어지나요? 하늘 말고 땅만 있는 거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결합이 돼야 되고, 조화가 돼야 돼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무극이 원심분리가 되는 돌아가는 그 형상을 이렇게 태극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돌아가는 형상. 돌리는. 무극이 태극이 됐을 때 그 기운이 태극을 만드는 거죠. 네? 음양. 그 음과 양이 합쳐지는 거. 합쳐지는 그 작동 원리, 그 패턴, 그걸 오행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오행이 만물을 만들어낸다. 만물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다. 음양이. 존재라는 거는 음과 양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결합해나? 어떻게 결합되느냐? 위에 있는 하늘이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땅 위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간 게 내려오고, 내려간 게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승강기라 그러잖아요, 승강기. 이 세상은 승강운동에서 만들어졌다. 승강운동. 그래서 수련이라는 거는 수련의 원리는 딱 한 가지인 거죠. 승강운동. 내 몸 안에서의 승강운동. 수승하강을 하는. 그 운동이 수련의 유일한 원리다. 이런. 그래서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는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입문자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태극의 원심분리, 태극이 우리 몸에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남아있는 태극의 흔적이 뭐냐? 머리, 가마. 손과 발에 있는 지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태극의 흔적이다. 그럴듯하죠, 그죠? 설마 싶긴 한데,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황제내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음양자. 음과 양이 천지지도다. 천지의 도다. 황제내경에 이런 말입니다. 음양이 천지의 도다. 이름,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이 도다. 이런 말이 주역에 나옵니다. 그리고 도덕경에 보면 안자. 안자가 도지동이다. 도덕경은 도의 움직임이다. 도로.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영이 되고 도로 반동하는 힘이 반동하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음양의 원리가 이렇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과 양이 결합돼서 조화돼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음양의 일부, 우리도 이 세계의 일부고, 우리도 음양의 조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수련의 원리다. 하나수련의 원리다. 음과 양이라는 것이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거죠. 모든 만물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 낮과 밤, 광물에도 이렇게 음과 양이 존재하는 거죠. 광물도 자석, N극, S극 이렇게 음양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에디슨이 전기를 이렇게 발견하고 전기적인 힘을 발견하고 서로 상충되는 힘, 그 힘으로 전기가 이제 붙었다, 연결됐다, 떨어졌다 하는 걸 보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처음 뭐 존재하지 않는 거를 처음 발견한 거잖아요. 어떤 이름을 붙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결국은 동양의 음과 양 여기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전자는 마이너스죠. 원자 같은 경우도 전자와 뭐 양성자 이렇게 음양이 나눠져 있다. 모든 존재가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다. 광물도 그렇다. 그럼 이 생명이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음과 양의 편차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생명의 활동성이 결정된다. 생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양의 편차로 생명력이 있고 없고 생명이 강하고 강하지 않고가 결정된다. 제일 이제 음양의 편차가 큰 게 광물이래요.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사람. 사람이 가장 생명이 왕성하다. 음양의 편차가 가장 적다. 음양이 가장 활발하게 교류한다. 음이 되고 양이 되고. 광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정적이죠. 음과 양 아주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강력한 음의 속성,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광물이라는 거지. 그러면 광물 중에서 가장 양의 성질이 강한 광물이 뭐냐? 잘 알죠, 그죠? 유황이죠, 유황. 유황. 유황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황이? 마그마에서 나와요, 유황. 화산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양의 기운이 강하겠어요. 불 그 자체인데. 유황이 이제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거죠.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강물은 뭐가 아시나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수원이에요, 수원. 수원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도교에서 이제 우리가 수련하는 건 내단 수련이 있잖아요. 스스로 단을 만들어서 강화시키는 수련인데 외단학파들이 있잖아요. 외단학파. 몸 밖에서 약을 만들어서 내 몸 안에서 음양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외단학파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약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게 유황과 수원입니다. 유황을 이렇게 법제하고 독성을 제거하고 수원을 독성을 제거해가지고 극양과 극음이 만나가지고 약을 만들면 얼마나 내 몸 안에서 이게 터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되게 미개하고 미신 아주 뭐 비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일리가 있고 이론적으로 상당히 그럴듯한 거죠. 사실 제대로 할 수만 있으면 이거를 무기물을 유기화시켜 가지고 잘 섞어 가지고 섭취를 하면 진짜 이 몸에 엄청나게 단을 만들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황오리가 그래서 생긴 거죠. 유황을 이렇게 유기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산 선생이 이제 고안해낸 게 유황오리죠. 10마리를 먹이면 9마리가 죽는데요. 한 마리가 이제 살아남아서 그거를 고아서 먹는데
그래서 유황오리가 진짜 유황오리는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음양의 이런 이제 편차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우리 몸에서 이 태극, 음과 양의 태극의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장기 중에서. 뭘까요? 강의 안에 있죠, 그죠? 신장이 신장. 신장이 태극하고 닮았죠, 그죠? 양쪽에 쌍으로 딱 있잖아요. 모양이 딱 태극의 모양. 신장이에요. 신장이 이 모든 원정 원기가 다 신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신장의 모든 에너지, 음양의 기운을 다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신장에 실제로 원정과 원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수련이라는 거는 출발은 신장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게 이 수련의 단학수련의 출발입니다. 출발. 예, 황제내경에는 이 신간동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신간동기. 신장 가운데 움직이는 기운이란 말. 신장 가운데 움직이는 기운. 양쪽 신장 가운데 있는 혈자리가 뭐예요? 양쪽 신장 간잔에 있는 혈자리 명문이죠, 명문. 거기 기운, 신간동기라고. 그 신간동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인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황제내경에서는 아주 정말 온갖 좋은 말들을 다 써놨다. 이게 오장육부의 근원이라고. 네, 신간동기가. 그리고 십이경락의 뿌리라고. 이 호흡의 문이라고. 호흡이 생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명문이라고 하잖아요. 명문이라는 게 생명 문자를 써서 이 신장 사이에 있는, 심장과 신장 사이에 있는 혈자리를 명문이라고. 그리고 그 삼초의 근본이다. 삼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의 그 장부를 삼초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포라는 장과 대비해서 이제 부가 있죠. 삼초라고. 호흡을 관장하는 기운, 소화를 관장하는 기운, 생식기를 관장하는 기운. 3초가 있는데 이 3초의 근본이 되는 게 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지금 표현으로는 면역이라는 말은 이제 지금 나오는 말이지만 면역의 신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기를 물리치는, 사기를 수호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장이라는 게 이렇게 이 음양의 그 태초의 힘이 몸에 들어와 있는 곳이고, 이런 뭐 온몸의 근본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단학수련은 뭐야? 단학수련은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는 거예요. 신장에 있는 기운이 계속 소진되는 거죠. 소진되는 거를 그걸 보충을 하는 거, 충전을 하는 거. 그걸 정충이라 그래요. 정충 기장할 때 정충이라는 게 신장을 배터리라고 하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키는 걸 정충이라고. 우리 수련의 출발은 정충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장주보, 십이경락 이 모든 거를 관장하는 신장을 건강하게 새로 만드는 게 우리 수련의 출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학 수련을 하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이라기보다도 부작용이 이제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약간 사이드 이펙트가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제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왜냐? 이런 신장을 다시 하는 거, 완전 새로운 신장으로 교체하는 거. 이게 출발이기 때문에 단학 수련을 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건강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도방에 와서 수련을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사실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뭐 건강하려면 뭐 좋은 방법들이 많죠. 저도 뭐 예전에 수련하기 전까지는 건강 전도사였거든요. 항상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그 몸에 좋은 온갖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제가 뭐 주변에 그런 쪽이 뭐 모두 건강에 가는데 모든 질문은 다 저한테 하고 제가 그걸 몸으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하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고, 그리고 그 몸에 안 좋은 가공식품과 고기 적당히 먹고, 다이어트하고 체중 관리를 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고,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럼 100살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돈이. 내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돈 드는 거 있어요? 대부분 돈이 안 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굳이 힘들게 수련을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수련을 하겠다라는 거는 나중에 좀 때 이야기도 하겠지만 뭐 성명상수 이런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몸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이 수련하고는 다른 거죠. 건강하겠다고 수련하는 분들은 그냥 병원에 가시든지 대체약, 예방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근데 또 이제 수련을 되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별로 안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련은 열심히 하는데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뭔가 어떤 수련의 방법에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단학 수련 같은 경우에는 정충이 출발인데 수련을 하는데 별로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 그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런 것들이 어떤 자기 수행을 또 수련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강해지는 것과 건강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 왜 웃으세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웃으시네. 근데 저는 되게 건강하게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행. 오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행. 오행이 이제 뭐 뭔지 알잖아요, 그죠? 목화토금수. 이 오행은 오원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원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서양에서 말하는 뭐 지수화풍, 뭐 무슨 인간 존재 세계의 물질적인 뭐 5가지 요소라는 개념이 전혀 아닌 거죠, 이거는. 목화토금수를 했지만 목화토금수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목화토금수인 거지. 목화토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오행은 뭐냐면은 이,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 존재, 이 존재에 작용하는, 우주가 작용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방식. 패턴. 패턴이다. 음양이 조화돼서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패턴을 약간 디지털한 게 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뭐, 그 성격을, 이렇게, 그 기운의 성격을 이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요런 거하고 이름이 되면 비슷하겠다. 매칭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음이 이양이 된다는 거. 음은 응축되어 있고, 그죠? 수축되어 있는 것들이 발산을 하기 시작한다. 처음에 발산을 하기 시작하는 기운이죠. 목의 기운이죠. 발산을 막 한다. 화의 기운이죠. 발산의 정점에 있대 토의 기운이죠. 그래서 다시 수렴을 시작하는 거죠. 수렴을 시작하는 게 응축되는 수렴을 시작한 부분이 금의 기운이라 하면 완전히 수렴한 기운이 수의 기운이다. 마찬가지로 팽창을 하고 수축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이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는 이게 어떻게 구현되어 있느냐?
오행이라는 게 오장육부로 구현되어 있는 거죠. 오장육부. 12경락으로 이게 우리의 몸속에 구현되어 있다. 그 시스템이 작동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오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것들도 아시죠? 그죠? 우리가 뭐 상생, 목화토금수에 서로 도와주는 기운과 상극의 기운, 상극의 기운. 상생과 상극의 조화. 이 조화로서 이 세계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상생만 되면 그 상생이 유지될 수가 힘든 거죠. 그걸 견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림을 그리죠, 그죠? 목화, 토, 금수. 그러면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뭐 이렇게 뭐 명리학하시는 분들, 전 잘 모르는데 명리학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생의 기운으로만 돌면 이 세 가지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수의 기운은 화를 극하고, 화의 기운은 금을 극하고, 금, 목, 토, 수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런 견제와 균형, 상생과 상극의 기운으로 스스로 이 자연이 존재한다. 그거를 이제 교계에서는 무의자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 상생과 상극에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오행에서는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이게 우리 몸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느냐 오장육부로 그 이야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럼 뭐 상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음양과 오행이 물질로서 우리 물질이 몸을 작동시키는 그 시스템 이제 오장육부와 십이경락인데 사실 육장육부라고 할 수 있죠. 오장오부라고도 할 수 있고 육장육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양의 장부, 음의 장부가 있고 음양 이거를 이제 장이라고 하죠. 장 부라고 하고 창고라는 개념이 창고. 장은 이제 저장되는 개념이죠.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음의 장기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간, 심장, 기장, 폐, 신장 이렇게 우부와 우리 기운을 관장하는 심포라고 해요. 심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심장 옆에서 우리의 기운을 관장하는 걸 심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육장이 되는 거죠. 육장. 그러면 간에 상응하는 게 담, 심장에 상응하는 게 소장, 위장에 상응하는 게 위장, 폐장에 상응하는 게 대장, 신장은 방광, 그리고 심포에 상응하는 이 부가 3초죠, 3초. 상초, 하초, 중초, 하초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의 뭐가 육장육부로 되어 있는 거죠. 육장육부로 되어 있고 이게 오행에 따라서 목화, 토, 금수 이렇게 오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오늘 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상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상하의 기운으로 심포, 3초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12개잖아요. 그죠? 12개에 상응하는 경락들이 나온다는 거죠. 12경락이 12개 상에 나오는 거죠. 뭐 심장, 폐장, 심포 요 세 개가 이제 수경락이고 그러니까 수음 경락이죠. 그죠? 수양 경락이고 심포 3초 대장 이렇게는 수경락 나머지는 족경락
그래서 수경락 6개, 족경락 6개, 12개. 그래서 이렇게 육장육부가 이 음양오행이 음과 양,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우리의 이게 물질을 지배하고 작동시키는 그 기호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항제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